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정치적 선호를 떠나서 저는 이낙연 총리의 말투, 어법, 토론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일단 목소리도 좋으시고 뛰어난 언변을 갖추었으면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던 권위로 밀어붙이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리학과 조금 거리는 있지만 과거 대정부 질문에서의 이낙연 총리님의 답변을 통해서 토론의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이 영상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요약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기술 1. 자신의 전문 분야로 반박할 것. 2017년 9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총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당시에 KBS와 MBC는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주장함과 동시에 공정한 보도에 대한 판단을 네가 나보다 잘할 수 있겠냐?는 공격이 간접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낙연 총리님은 본인이 기자 출신임을 10분 활용합니다. 실제로 총리님은 동아일보에서 10년간 기자로 재직했었고 이때의 경험을 무기로 활용하곤 합니다. 상대는 기자 출신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언론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보통 그 경험과 관점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기술 2. 메시지 이전에 출처를 보라. 토론의 기본 기술은 상대의 주장에 따른 근거와 기본 가정의 허점을 발견해 그 주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님은 그 기본 기술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거에 기반이 되는 기사가 일본 총리 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총리님은 그 근거를 가져왔을 때 하기 쉬운 가정을 자연스럽게 공격합니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총리발 기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대놓고 일본 총리를 신뢰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아마도 그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 같다 라는 말에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싶었으나 아예 공격을 받지도 않고 반격해버린 거죠. 아주 깔끔한 반격입니다. 기술 셋. 근거 해석에 의도 공격하기.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도 대화를 간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은요,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 대화를 조금 쉽게 표현하면 야, 그거 구걸이잖아. 인정? 이라는 주장에 이낙연 총리님은 그걸 왜 구걸로 보는데? 미국도 대화를 말하는데 같은 기준으로 보면 미국도 구걸임? 그거는 결국 너네들은 근거는 없고 그냥 구걸로 보고 싶은 것뿐이네? 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전략일 수도 있고 구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측면으로 보기 위해선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는 전략이라는 프레임이고 이는 평화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함진규 의원은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구걸이라고 프레임을 하고 싶었죠. 문제는 그렇게 보아야 할 설득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님은 그렇게 봐야 할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거죠. 어떤 것은 A고 어떤 것은 B라면 그렇게 봐야 할 이유가 필요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그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넷. 이미 인정한 것을 근거로 공격하기.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총리님의 기술 중에 하나는 나만 인정할 수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근거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한 생각을 근거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상대가 먼저 동의했거나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황주홍 의원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목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준받지 못한 사항을 모두가 보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김무성 의원의 경우에는 복지예산 확대가 본인이 속한 바른정당의 기조였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플러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묵직하다. 토론에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이 섞인 발언을 해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정부 질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흥분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의 논리는 그 논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를 듣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지지를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토론 장소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논리적으로 보이고 묵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요약! 첫 번째, 자신의 전문 분야로 반박할 것. 두 번째, 메시지 이전에 출처를 볼 것. 세 번째, 근거 해석의 의도를 공격할 것. 네 번째, 모두가 인정한 근거로 공격할 것. 플러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묵직하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론의 기술에 대해서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꼭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자존감 상담이나 온라인으로 4주간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칸에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안녕!